업무 폭탄에서 살아남는 법. 하루에 공문이 한 10개, 20개씩 오다가 갑자기 제가 얘기한 그 시기 시작할 때쯤에 공문이 한 일주일에 10개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2-3개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1개 이렇게까지 하다가 갑자기 또 20개, 30개가 와요. 그런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그 갑자기 몰리는 업무들을 그 시기 내에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업무 폭탄에서 살아남는 팁! 빨리 하고 운동 가자. 왜냐면 우리가 일에 치이다 보면 운동 갈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런 지금의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안 하고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게 돼요. 지금에서 한 15% 정도 더 찌신다고 하는데 평균이 그래요. 더 찌는 사람 한 30% 찌죠. 15%는 무조건 찝니다. 평균상. 아주 체질상 안 찌는 사람도 거의 쪄요. 지금 몸무게. 그렇게 보시고 관리를 하시면은 이런 팁들이 몸에 좀 배어져 있어야 이게 나중에 제가 이게 연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걸 막 배웠을 때는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안 하면은 필기를 안 하면은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걸 써먹으려고 컴퓨터에 설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정할 시간이 없어요. 막 쏟아지거든. 그래서 그때 배운 거를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한계에 딱 있죠.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했던 거 나 지금이라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한 장학사님들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때 되면 또 자기 스타일이 생겨요. 이건 제 스타일인 거고 제 스타일을 딱 평가를 해보시고 좋다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쓰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 안 써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IQ가 한 140,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사가 한 400타 정도 되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자기 스타일이에요. 하던 대로. IQ가 140, 50 되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안 되거든요. 타자도 한 200타도 안 돼. 요즘엔 더 느려졌어요. 하도 이 마우스만 갖고 막 찔러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뛰어나시겠지만 쓰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적어봅니다. 이겁니다. 발령 직후의 준비사항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소홀히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된통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당황을 하죠. 그리고 공문이 갑자기 와요. 근데 뭘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황하면서 뭔가 차근히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 먹었던 게 흐트러지면서 버벅거리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요걸 꼭 하시라. 준비사항, 발령 직후 나이스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권한이 장학사가 안 되면 업무 관리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령 받는 그 순간 9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장학사 됐으니까 내가 요청이 아니라 그 과외 수석님이나 팀장님이 한테 말씀드려서 꼭 나이스 권한부터 아침에 딱 받아지게끔 되는지가 확인돼야 되는데 그 청별로 그걸 다 해주실 거예요. 대부분 해주시는데 그게 안 되는 쪽이 있어요. 왜냐면 9월 1일 갑자기 바빠지고 3월 1일 갑자기 바쁘면 그게 놓쳐져서 어머 그거 안 했네? 그럼 그때 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안 들어가서요. 한마디로 권한을 빨리 받아야 업무 포탈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샘 메신저, 자기 컴퓨터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샘 메신저를 깔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에 미리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서 깔아달라고 해서 그 전날 이렇게 까는 경우도 있는데 깔아봤자 권한이 나이스 권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나이스 권한과 동시에 샘 메신저도 깔아야 되고 업무 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의 걸로 돼 있어요. 교사도. 그거를 장학사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메일 주소도 그 장학사 그 메일 주소로 하고 거기에 개인 설정을 다 바꿔. 그러면 그때 업무 인수 인계를 해야 되는데 업무 인수 인계를 그냥 파일만 맞냐?
아니면 그 파일이 뭐냐, 그 파일을 어떻게 보냐, 이런 설명을 안 들었으면 그걸 찾아서, 그걸 트리를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 트리를 알아야 돼. 그 구조를. 그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장학사님. 공통되게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 해야 된다가 없어요. 업무 인수인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공문 보세요.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파일 보세요. 이렇게 가세요. 그럼 그 파일 여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똑같은 일을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남의 거를 잘 안 봐요. 남의 거 꼭 봐야 되는 거는, 전임자 거는 그 기관의 특별한 어떤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만 보고, 나머지 공문의 틀은 그냥 제가 만든 틀 갖고 그냥 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은 전임자의 것을 꼭 봐야 돼요. 왜냐면 아직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설명을 들어야 된다. 설명을 들어야 되고, 설명에 앞서서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기한을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아예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하지만, 그분한테 인증서를 좀 잠깐 어떤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운만 좀 받아서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해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인데 공문, 기한한 거, 공람받은 거, 결제한 거, 업무 파트너와 같이 한 거,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아서 가져가면 찾기가 훨씬 편해요. 그 폴더로 정리해 놓은 걸 보려면 그걸 이렇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데, 수준까지 오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아예 포기를 하고 안 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아지, 뭐 에브리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 툴을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플래너 작성입니다. 플래너가 뭐냐면 달력이에요.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저 탁상 달력에 대충 적어놓잖아요. 그 수준 이상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는 화면에 컴퓨터에다가 이지 플래너라고 플래너를 돈 주고 써요. 근데 그거 말고도 네이버 플래너 있죠. 네이버 플래너 요즘에 괜찮아요. 휴대폰하고도 연동이 되고, 네이버 플래너라도 꼭 플래너를 항상, 네이버 플래너를 막아놓는 청도 있을 수 있어요. 사이트. 근데 그거 열어달라고 하면 플래너를 쓰니까, 우리 청은 열려 있어요. 그 플래너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플래너, 왼쪽에 업무관리,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니터 2개 딱. 그 플래너를 하루에 수십 번씩 봐요. 그리고 공문이 오면 플래너에다 다 기록을 해요. 내가 만들어서 수업하는 날짜, 제출하는 날짜, 그 다음에 출장 뭐뭐뭐뭐, 회의 뭐뭐뭐뭐, 연수 뭐뭐뭐뭐, 과장님 일정 뭐뭐뭐뭐, 수석님 일정 뭐뭐뭐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워크샵 일정 뭐뭐뭐뭐, 몇 달치를 다 계속 나올 때마다 거기다 놔요. 그게 안 되면 장학사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파악이라고 되어 있죠. 관내 학교, 제가 말씀드리기를 초등까지 86개 학교가 성북 강북에 있다고 했어요. 초등에 43, 중등에 43, 12개가 고등학교고 31개가 중학교예요. 31, 12이 우리 대상 일반고. 본청 소속권도 다른 거고, 지금 일반고까지만 해서 86, 43, 31, 12. 요거 외워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학교파. 그 다음에 학교의 교장, 교감님 연락처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 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학교 현황 중에 자기가 담당 학교는 특히 더 파악을 해야 돼요. 담당 학교 같은 그 학급으로 담당, 담임 학교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는데 지금 담당 학교라고 합니다.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발령 직후에 저거를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어느 하나도 늦어지면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머릿속에 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러 갔을 때 어느 정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 보고 어디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아예 학교 연락처는 미리 받아주시면 좋죠. 근데 바뀌어요. 이게
발령이 싹 나면서 바뀌는데 그 전자로라도 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면 바뀐 자리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걸 전부 다 업데이트 해놔야 돼요. 뭐 교장님이 됐는데 교감님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교장 정도 수준이면 우리 장학관님, 우리 과장님 수준이 이제 다음에 가시면 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과장님한테 과장님하고 수석님 그러면 결례가 되듯이 그런 걸 이제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요거는 순서대로 꼭 해야 될 거. 저거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고 나서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들. 위에 것들도 제가 머릿속에서 한 거지만 각종 바로가기를 저는 많이 써요. 바로가기 뭔지 아시죠? 네. 파일은 저 D 드라이브 어디 구석에 있지만 그걸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 수 있죠. 그 바로가기 만드는 걸 어디다 놓느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 아래쪽에 링크, 하단에 작업창 있죠? 거기 링크. 그 두 군데다 저는 마련해요. 그 어디 바탕화면에 한 군데다 이렇게 딱 폴더로 집어넣기도 하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 즐겨찾기 모음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항상 컴퓨터의 밑에 링크가 보이기 때문에 링크에다가 바로가기를 넣어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거 만들어서 컴퓨터에 하시는 거예요. 즐겨찾기하고 연수원이라든지 서식을 하시는데 아래쪽에 아래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두 개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잘 아래쪽에는 저는 주로 뭐냐면 폴더, 내가 쓰는 파일들, 그리고 내가 자주 여는 엑셀 파일, 한글 파일, 폴더 이런 거를 밑에 링크에 넣고 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근데 이게 이걸 눌러보고 안 눌러보고에 따라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가기가 이것도 될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편해요. 근데 이 OS상 우리 저 컴퓨터에서는 바로가기가 아주 유용하게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어디서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이게 될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필요한데 한번 해볼까 했더니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해볼까? 이거 되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자꾸 만들다 보면 자기의 노하우가 막 생겨요. 저절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요거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있어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PDF 파일을 가지고 뭔가 작업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 한글도 이제 뭔가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에 전념하시다 보면 어떤 엑셀이나 한글 사용법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쓰시고 나머지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수준 이상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작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이 해놓은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쳐져요. 그런 유틸리티, 그 다음에 한글이나 엑셀에서 단축키 매크로 등도 활용을 하셔야 돼요. 크게 활용이 없는 업무들도 있어요. 그냥 손만 고생하고 머리만 안 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공무와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업무 시스템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큰 틀로 오늘 진행할 겁니다. 그 진행하는 큰 틀에 공무 업무관리만 살짝 들어가면 이거 재작년에 했던 거 그냥 작년에 했던 거 업데이트 한 건데 별거 아니에요. 자 보면 공문서에서 표기합표 이런 거 넘어갑니다. 수문, 보고기한문, 계획안, 약속, 실제 중요한 건 실제예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자, 표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려고 생각하고 전임자가 해놓은 걸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전임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같이 몇 년 동안 틀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고 지적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요게 좀 틀이 또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최근 거로 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지난 건데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하죠.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건데 틀리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는 대충 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이거 다 똑같은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6화 원칙. 그러니까 공물 기한문을 보고 이 내용의 이해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보면 다 안다. 1장 내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헷갈린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1장 내내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요건 들어가야 된다. 네. 뭔가 뭐 틀이 없고 뭐 그런 때 뭔가 만들어야 될 때 1장 내내는 무조건 외우세요. 그거에서 파생을 하면 돼요. 좀 바뀌어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내용은 좀 더 추가돼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다. 뭐 이게 하나 딱 했어요. 옛날에는 이게 쑥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훨씬 길게 들어가요. 내용이 옆으로 더 길게. 한 페이지를 저는 안 넘겨요. 모든 공문이 99.9%가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로 만드는 요령도 있어요. 넘어가는데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거예요. 제목 있고 관련 있고 관련이 가나까지 되면 무조건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까지 가는. 저기 한 줄로 관련이 땡땡 되면서 체육관광과 이렇게 쭉 나오면 그게 두 칸이 두 줄이 두 행이 남기 절약이 되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데 이거 두 행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밑에 붙임까지 하고 수신처까지 나왔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그건 나중에 저 올라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가나다 1, 2, 3, 4 여기 맞춰야 되고 뭐 밑줄도 긋고 굵은 글씨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는 밑줄도 긋지 말라 그러고 굵은 것도 공을 표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이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을 봤을 때 눈에 탁 들어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신청인데 신청서를 어떻게 내냐잖아요. 뭘 내냐 그리고 어디로 내냐 이게 좀 이렇게 굳게 해주면 학교에서 이해하기 좋아요. 그리고 신청 안내 공통사항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다. 전화번호 이렇다. 이러면 요거만 딱 보고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죠. 이거구나. 운동부 없는 사람들은 보면 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운동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대한체육회가 전화해서 신청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저도 봤을 때 제 공문이 느낌이 딱 봐야 되고 수신처까지 딱 봐야 돼요. 수신처 3, 초중고 운동부 29개 교육, 35팀, 초 11, 중 12, 고유. 요거를 제가 개인 설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신처를.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보면 외워져요. 운동부가 29개구나. 아까 우리 몇 학교라고 했죠? 43개 학교라고 했죠. 그 중에 29개의 운동부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죠. 35개 팀이 나거든요. 한 학교에 2-3개 있는 거 중에 나오다. 고등학교에 6개, 중학교가 제일 많구나. 요게 이제 저걸 찍는 순간 제가 한번 보면서 머릿속에 외워져요. 수신처를 저렇게 써놓으면 개수까지. 그건 뭐 노하우예요. 그건 좀 하나다. 하나 공문 보여드린 거고 공문의 얘는 엄청나게 많고 다 달라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강조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자, 표지 계획안입니다. 이거 아까 여기 첨부에 안내문 있고 막 그런데 계획안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많이 써요. 만들어요. 계획을. 근데 계획안이라고 꼭 해서 내부 결제를 맡고 내부 결제 맡은 다음에 그걸 학교에 안내해서 계획해서 안내를 하고 뭐 참가 신청서를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죠. 계획 안에 기본사항, 표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로고가 들어가고 홈페이지 제목 일자 한 페이지인데 똑같아요. 제목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은 양식으로 많이 해요. 또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좀 긴 내용이 있을 경우 목차가 있고 짧다 그러면 계획안 껍데기만 만들고 한 페이지짜리 계획안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용이 바로 들어가면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죠. 목방세기 요거 외우세요. 아까 1장 대내가 있고 목방세기 이건 뭐 시험 보시면서 다 외운 거죠. 기회가 쓰는 시험 준비 다 했으니까.
예산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안에는. 근데 예산이 없는 교회가 또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예산 있으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건 다 아시는 거고. 약속이 있다. 기한문 작성 방식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적절히 판단하여 작성한다. 기본 틀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틀.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구자를 꼭 붙여라. 옛날에 1구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종이로 다 하던 때야. 근데 지금은 1구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파일인데 무슨 1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붙여야 되고 관계없다 그러면 안 붙여도 되기도 하고 그럼 어떤 상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행정 업무 운영 편람에도 일반적인 규정 정도만 제시되어 있지 기한문 어떻게 해라 이런 게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자 및 수신자 입장에서 기한문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형식보다는 정확한 내용 전달에 주력해라. 내용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타기관에서 공문이 이제 내려와요. 본청에서 내려오면 자료집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대로 하면 엄청 골치 아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청에서는 그냥 지원청에서 걷는 거에 양식만 뿌려준 거야. 그걸 그대로 학교에 뿌리는 순간 학교에서는 이상한 자료가 오고 그거를 내가 수합해서 본청이 요구하는 자료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럴 경우에 요거를 만들기 위한 다른 자료집계 파일을 만들어요. 아예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냈을 때 훨씬 더 수합하기가 좋아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받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동기장학사님들과 협의하시고 내지는 선배 장학사가 만든 자료집기가 있어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선배 장학사가 어떻게 했지 하고 팍 열어봅니다. 그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오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1년에 이게 한 번씩 돌아오니까 작년에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전에는 제 거를 제가 검색해요. 그리고 딱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했던 게 보여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합하기 쉽게 자료집계를 구성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학교에서는 시트명을 바꿔요. 시트명이 뭔지 아시죠? 파일을 열면 밑에 맨 아래에 그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그냥 한 개만 만들어서 거기다 명단, 현황 학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걸 공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자료집계에 올릴 때는 지원청에서 내려온 그 파일 그대로 그 파일명을 그대로 유지해요. 시트명. 파일명이 아니라 시트명. 근데 시트명을 바꾸는 순간 자료집계가 안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다가 그냥 모르고 있다가 지금 오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시트명을 바꾸면 안 된다를 모르는 분. 시스템의 방벽 금지 이런 거. 응. 그건 내 공문에 써 있어요. 저는 공문에 아예 그거에 자료집계 그 화면에 그 하나의 글상자를 띄워가지고 시트명 변경 금지라고 써놔요. 변경하는 순간 꼬여요. 자료집계가 안 돌아가요. 시트명이 다르면 그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놔서 이제는 아예 건드리지를 않으시는데 가끔씩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신규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내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셔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시트명 변경금지 이런 걸 거기다 다 집어넣어놔요. 그거 안 보면 순간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우리 저기 성북고 써드려요. 성북고 명단 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그게 꼬여가지고 뭐가 꼬였는지 몰라. 어디서 꼬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자료집계를 안 돌리고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수십 개 학교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장사님들 많아요. 자료집게 안 돌리고 컨트롤 C 컨트롤. 자료집게 에라 있어. 이거 중요한데 에라 생기면 안 돼. 컨트롤 C 컨트롤. 저는 절대 컨트롤 C 컨트롤 V 안 해요. 이게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아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학교에서 에러가 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가서 그거만 싹 바꾸고 다시 보여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자료집기는 안 되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데 이거 자료집기 쓰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안내하는 장학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많이들 이제 이게 좋다는 걸 이제 인식해서 서로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데이터 학교명을 누락해가지고 그거를 정렬을 해서 자료집기에서 자료를 만들어 뽑아내야 되는데 학교명을 맨 윗칸만 쓰고 아래칸은 안 써요. 그러면 그걸 정렬하면 그 학교명 쓴 것만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데이터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밑에 다 내려가요. 그러면 또 그거를 다시 돌려야 돼.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고민을 해놓으면 학교에서 그냥 맨 위줄만 쓰면 아래쪽에 학교명이 그대로 들어가게 안 해요. 전 그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줘요. 학교에서 안 써도 한 줄만 쓰면 밑에 다 써지게.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편해요. 근데 여유가 없을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걷고 나서 자료집기 돌리고 나서 이걸 학교명을 긁어서 툭툭툭 집어넣어야 돼요. 복사해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자료집기 관련된 부분 이런 걸 모르면 그 학교가 누락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신청했는데 신청된 게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장학사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난리를 쳐서 자료집기 이제 안 해요. 이런 장학사님들이 된통당해서. 왜 당했는지 알면 이제 괜찮죠. 그런 얘기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즐겨찾기입니다. 제 컴퓨터 화면을 누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주로 저 위에 즐겨찾기라고 돼 있죠. 맨 왼쪽에 별표 있죠. 저걸 누르면 그 사이트가 즐겨찾기가 돼요. 그 전에 저게 없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윈도우가 업데이트되면서 저 기능이 생겼어.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바로 생겨요. 옛날에는 없었어서 이게 만들어지나를 몰랐는데 지금은 저거만 누르면 만들어진 게 보여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몇 년 전에는 아예 저거를 누르는 기능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업무 관리에서 여러 가지 저 개인 설정에서 장학사 바꾸는 거, 주소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전화번호 바꾸는 거, 소속 기간 바꾸는 거 저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줘요?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첫날 가자마자 저기 건드려서 해야 돼요. 네. 저것뿐만 아니라 업무 관리 시스템도 개인 설정이 있고 업무 포탈에서도 개인 설정이 있어요. 포탈에서 업무 관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포탈의 설정도 있다는 거. 그 설정하고 이 설정하고 달라요, 내용이. 그 두 가지를 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금 화면이. 근데 똑같아, 학교랑. 기능이 좀 다를 뿐이죠. 학교도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집에 가시면 업무 포탈 딱 여셔서 포탈의 개인 설정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업무 관리 들어가서 뭐 이렇게 결제되기 누르면 업무 관리 싹 하나 뜨잖아요. 거기서 개인 설정 들어가서 뭐가 있나. 그거 쭉 외우셔야 돼요. 외운다기보다는 딱 스크린을 해서 뭐가 있구나. 아, 이렇게 이런 기능이구나. 이렇게 하면 어디 뭐가 생기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위에 지금 맨 위에 네모칸에 있는 것들은 다 바로박입니다. 임시기관이 저 빨간색 홈페이지가 있죠. 뭐 서구광구청 홈페이지가 있고 문자 보내는 게 있어요. 문자를 하도 자주 보내고 있잖아요. 그 문자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문자가 있고 국민신문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 포탈이 있어요. 업무 포탈이 저기 있는 이유는 업무 포탈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로그아웃이 돼요. 로그아웃이 되면 짜증나요. 다시 업무 그래서 비밀번호 치고 인증서 해가지고 또 하니까 저걸 심심하면 눌러줘. 그러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심심하면. 저거만 누르면 그냥 리셋이 돼요. 그 다음에 업무 메일 있어. 업메일. 메일 자주 봐요. 메일 자주 보는데 업무 관리에서 메일 누르면 되지만 저 위에 걸 눌러요. 저 위에 걸 누를 때 어떤 걸 또 눌러놓냐. 그 위에 보세요. 3개가 또 있죠. 창이. 네.
업무 포털 떠 있고 결제대기 떠 있고 업무 관리 시스템 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업무 관리 시스템이죠. 그죠? 저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 옆에 거 하나 또 누르면 X자 옆에 있죠. 빈 거, 검은 거 거기 또 누르면 빈 페이지가 나와요. 빈 페이지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업무 메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페이지에 업무 메일이 생겨요. 지금 요거 여러분들 잘 모르고 안 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 잘 모르겠다. 업무회의는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업무 포탈이 지금 하나 떠 있고 결제대기가 떠 있고 업무 관리 시스템 세 개의 창이 떠 있는 거예요. 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에 세 개의 창이 떠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업무 관리 시스템인 거예요. 네. 하나. 그 다음에 결제대기 누르면 결제대기 화면이 떠 있어요. 보여요. 그 다음에 업무 포탈 누르면 업무 포탈 화면이 보여요. 여기 세 개가 따로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업무 오른쪽 끝에 딱 누르면 빈 탭, 새 탭이 그냥 생겨요. 그 새 탭에다가 그 우리 네모칸 안에 있는 업메일이라고 된 게 업무 메일이에요. 그걸 딱 누르는 순간 네 번째 그 탭에는 업무 메일 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가 들어가고 싶은 걸 그냥 따다다다다 누르면 돼요. 위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셔요? 밑에 있죠. 잔뜩 있는데 그게 업무 메일이 어디고 뭐고 어디고 이 밑에 헷갈리죠. 저 위에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장점이에요. 뭐 그런 것도 똑같아요. 저런 기능들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밑에 잔뜩 있으면 다발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저걸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창이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딱딱딱 들어갈 수 있어요. 저런 걸 모르면 몇 개밖에 못 띄워놓고 하시는데 우리 장학생 몇 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20개가 띄어져 있어요. 제가 뭐 전화 받다 보면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 무슨 공문을 뭐야? 그러면 딱 눌러요. 공문을 딱 띄워. 공문에 어디에 파일이 이상한 파일 또 띄워. 왜 또 전화 와? 그러면 이거 끌 새도 없이 또 다른 거 딱 하려면 20개가 그냥 떠 있어요. 내가 작업하던 게 뭐였지? 그 순간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화 받다 보면 로그아웃 돼가지고 내가 작업하는 거 날라가요. 그래서 임시 저장 꼭꼭 중간중간 해줘야 돼요. 업무 포탈 꼭 중간중간 눌러줘야 돼요. 그거 안 눌러주면 심심할 때마다 누른다는 느낌이에요. 심심할 때마다. 요즘은 한 30분, 1시간 해도 안 날아가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엄청 날아갔어요. 그래서 막 이만큼 해놨는데 그게 다 날아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불안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합니다. 목의 기능인데 조금 이따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눈에서 봐야 돼요. 그냥 말로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요게 키포인트다. 제가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이게 뭐 효율적으로 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뭐라 그러죠? 뭐 한다 그랬죠? 자기 시간 난다. 아이 또 빨리 얘기해. 땡땡이 말고 자기 시간 난다. 그게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 체육과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막 엄청 빨라. 뭐 이거 뭐 금방 공문 온 거 봤는데 공문 기한 교부가 그냥 바로 올라오네? 뭐 하는 거지 얘는? 금방 뭐 하는데 그럼 바로 올라오네? 제가 놓은 게 아니에요. 다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다 아니까 공문 오기 전에 공문을 만들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결제한 문서에 없어요. 중요한 건데. 그럼 공람한거에는 있죠. 그래서 기한한 문서, 결제한 거, 초등에서 올려서 협조한 거, 결제한 거, 그 다음에 공람한 거, 내가 없을 때. 요 세 개를 무조건 다 다운받아요. 그래서 전임자가 있을 때 그 컴퓨터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워요. 요거를 생각하시고, 안 되는 건 저 등록 대상에서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요걸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저기 보면은 접수, 기한, 공람, 예장 모든 데서 수문 및 첨부 파일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것도 한꺼번에 한 개씩 열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체크박스 맨 위에 거 누르면 전부 다 다운받는. 이게 20개인가 50개인가 제한이 있어요. 화면상. 그거만 지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 날짜에 딱 맞춰서.
100개씩 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50개씩 보기로 만들어 놓고 50개씩 다운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면은 돼요. 그게 접수 이거 좀 다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 이거는 처음에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이 업무 관리가 만들어졌을 때 2014년도 초에는 이게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체크박스가 생겨 있어요. 이게 뭐지? 눌러보니까 되네. 뭐가 또 생겨 있어. 이게 뭐지? 눌러보니까 또 되네. 그런 게 지금 뭐 이게 공지사항 뭐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매뉴얼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보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어서 보지도 않지만 관심은 있는데 그런 것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으로 전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개선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기능이 또 생겼을지도 몰라. 제가 노력을 그만두기 이후로 어쨌든 뭐 지금도 조금씩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문인 수익계 파일을 보아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훨씬 편해져요. 그 다음에 업무 포탈, 나이스, 업무 관리 시스템, 자료 쉽게, 에듀 파일까지 이제 실현을 해야 돼요. 실현을 하려면 이제 가야죠. 이게 전문성을 갖춘